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입니다. 네, 요즘 한창 수시러들은 또 수시 전형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테고 또 수능도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라온이들을 위해서 저희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입시 전형과 팁 그리고 관련 에피소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시 관련해서 경민 멘토님이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시를 공부할 때는 정시랑은 다르게 밤을 셀 수 있다라는 특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밤을 새면은 그만큼 전날에 바로 이제 벼락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시험이 국어, 수학 같은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유형의 과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밤을 새는 게 그닥 좋진 않아요. 갑자기 이제 내가 밤을 새는 유형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밤을 새다 보면은 갑자기 시험 볼 때 텐션이 떨어지면은 자기 페이스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밤을 새는 유형이 아니다 싶으면은 국어, 수학 때는 사실 비축하는 경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탐구 같은 아니면 영어 같은 좀 암기 과목의 경우에만 조금씩 이제 내가 너무 급하다. 그럴 때만 조금 제가 밤에 새는 걸 추천하고요. 결국은 사실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새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금 하고 하는 게 이게 좀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는 것보다 미리미리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는 시험 공부 말고 생기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합격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기부를 적어 나가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나 저는 경영학과를 지망했기 때문에 완전 흔히 말하면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조금 더 독창적으로 생기부를 적어 나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의 팁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는 생기부 안에서 맥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활동을 나열하는 거는 그 면접관님들이 보기에는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학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을 기반으로 어떤 부분에 흥미가 생겨서 다른 활동을 할 때 그 흥미 생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활동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의 맥락을 만들고 또 자기가 흥미를 가지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를 생기부 안에 녹여라인데요. 어떤 책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뭐 보고서를 작성했다. 어떤 책을 읽고 여기에 대해 흥미가 생겨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이다. 내가 독서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정시 관련해서 서희 멘토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 정시로 친구들은 수시로와 달리 딱 3장의 카드밖에 못 쓰고 이제 가군, 나군, 다군만 딱 한 장씩밖에 원서를 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바로 9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 바로 이제 뭐 진학사 같은 모의 지원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원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으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안정적인 카드를 2개 쓰고 뭐 상향을 한번 노려본다거나 혹은 살짝 안정도 조금 난 불안하다 싶으면 한 장은 살짝 낮춰 쓰거나.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좀 그 입시 원서 쓸 때 조금 실패한 케이스인 게 저는 3개를 다 붙었거든요. 보통 이러면 실패했다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엔 재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되게 좀 겁이 있어서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썼던 것 같은데 라온 여러분들은 덜 보수적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약간 조심스럽게 넣었는데 혹시 또 붙으면 맞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럼 다음 수신내는 분입니다. 저는 정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수능 때도 점심을 먹고 영어를 치잖아요. 영어를 칠 때 너무 졸릴까봐 걱정도 많이 됐었고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평소에 습관을 잡아놔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급식을 항상 먹고 저희 학교 7층에 자습실이 있었는데 바로 올라가서 영어 모의고사를 시간을 잡고 풀었어요. 그래서 듣기평가하고 독해 넘어가는 거. 점심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으니까 다 풀지는 못하더라도 꼭 듣기평가를 올라가서 풀면 귀도 열리고 밥 먹고 내가 듣기를 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게 습관이 잡히니까 수능 때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능날 가장 최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이라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으로 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수능 한 달 전쯤에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몸이 정말 습관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에 뭐 화장실을 간다 하면은 계속 그 시간에 가게 되고 이런 걸 되게 체감을 많이 했었고 또 저는 고3 때 맨날 아침에 국어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하루 아침에 수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머리가 굳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문제도 안 풀리고 그래서 그 수능 한 달 전에는 꼭 그 시간표 딱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놓는 게 좋고 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똑같은 시간에 화장실 가고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시작하면 끝을 보자라는 게 좀 정시에선 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전 주변에 친구들이 정시하겠다는 친구들이 특히 9월쯤에 수시 전형 접수를 하잖아요. 그때쯤 되면 학교도 약간 어수선해지고 좀 옆에서 다들 수시 쓰니까 약간 흔들려서 그냥 정시를 버리고 수시를 택하는 친구들을 꽤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시를 하기로 진짜 마음 먹었으면은 끝까지 꼭 해서 결과를 봤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시와 정시 전형 관련해서 저희 멘토들의 팁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번엔 저희 멘토들이 입시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한번 말을 해볼게요. 제가 수능을 이제 보고 나서 그날 그 답안지 가채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 수능의 점수를 그 당시에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가 엄청 말렸던 것 같아서 되게 망한 줄 알고 이 수능으로는 정말 대학을 못 가겠구나 싶어서 바로 유학을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수시는 다 떨어졌지, 다 떨어진 것 같지, 그 다음에 정시도 망했지, 방법은 진짜 딱 하나, 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가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자 해서 강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강남에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유학을. 그래서 설명회를 들으러 이제 강남을 갔어요. 알고 보니까 갔는데 이제 그날 비가 와서였나 뭐 때문에 유학이 취소가 된 거, 그 설명회가 취소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생이 힘들다. 진짜 인생이 힘들다 싶어서 이제 터벅터벅 가면서 그 강남역 가면 그 대로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경민아, 너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는데? 라고 해가지고 정말요? 혹시 그러면 대학교랑 갈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너가 수시로 썼던 대학교는 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수시로 썼던 대학교는 다 붙고 상향으로 넣었던 것도 예비로 붙었었는데 거리 때문에 못 갔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수시로 썼던 학교가 저를 버렸지만 정시로 다시 이제 당당하게 붙은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학교가 약간 학종으로 대학을 많이 보내는 그런 이제 학교였기 때문에 아예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의 그 이제 학종 시즌이 오면 아예 한 층을 전부 비워내고 아무도 못 오게 한 다음에 오직 고3 친구들이랑 선생님만 이제 오게 해서 모의 면접을 그렇게 잘 진행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비뽑기를 순서를 뽑고 딱 이 모의 면접하는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약간 평소에 정말 상냥하시고 막 별명이 천사시고 이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너무 무섭게 정색을 딱 하고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일부러 무섭게 엄청 엄하게 대답을 하면 그게 지금 답변인가요? 이런 식으로 정말 정색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모의 면접 시뮬레이션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갔는데 제 테이블에 뜬금없이 약간 곽휴지가 하나 있길래 이게 왜 있지? 라고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게 울고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렇게 쓰임이 있었고 결국 그래도 하지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었고 이제 어떤 면접에 갔어도 가장 힘든 경험을 하고 오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잘 이렇게 입시를 치른 것 같습니다. 딱 제가 수능을 치른 연도가 9월 달부터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모의고사가 바뀌었을 시즌이었어요. 근데 저는 수시로 대학에 합격하긴 했지만 최저가 있어서 수능을 쳤어야 했었고 수능 최저를 맞췄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9월 달에 당연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쳤는데
이게 뭐람 정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제가 처음 본 성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수능 최저도 못 맞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국어로 수능 최저를 무조건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냥 저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수학에 갑자기 이제 몰두를 하고 이거는 진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탐도 2개를 다 잡고 있었는데 하나를 그냥 버리고 딱 하나만 선택을 해서 이제 난 진짜로 이제 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으면 난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수능에만 몰두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능을 쳤을 때는 딱 맞춰서 정말 딱 맞춰서 정말 다행히도 딱 맞춰서 이제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온 여러분들도 구모를 망쳤다고 너무 이제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관련한 에피소드인데 사실 저는 정시러기 때문에 수시 원서를 안 쓰려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하셨나 봐요. 그 수시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교과 같은 경우는 성적만 보잖아요. 근데 저의 성적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진짜 우주 상향으로만 교과를 4개를 썼는데 20 얼마가 나왔거든요. 저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원소비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근데 이거 너무 아깝다. 어차피 못 붙는데 왜 쓰냐? 라고 했는데 엄마가 너 돈 아니니까 그냥 써라. 라고 하셔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시랑 정시 관련해서 팁이랑 에피소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라온이 여러분들도 모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